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이 대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특화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선 빅매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빅매치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대선 빅매치 시작합니다. 자, 대선까지는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을까요?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선 빅매치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매치업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은요. 단일화 빨리 하자라는 한덕수 후보 대 뭐가 이렇게 급해? 라는 김문수 후보 측의 기류 차이입니다. 자, 일단 한덕수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렇게 결정이 됐은 직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싶다. 김문수 후보도 동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들고 나온다. 그래도 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든 토론을 하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저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좋고 안 좋은 조건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 측 기류가 좀 경선 때랑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 좀 돌리자. 숨을 얼마나 많이 돌릴 건지 들어보시죠. 오늘 선출된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숨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논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좀 돌리자는 김문수 후보. 그런데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이양수 사무총장을 당에 통보도 없이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바꿔버렸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면담을 한 이 당 지도부에게 단일화 얘기를 당 지도부가 꺼내자 이 당이 무슨 한덕수 당이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김문수 후보 측이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이거 경선 때랑 경선이 끝나고 나서랑 단일화에 대한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네.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 단일화 과정이 순탄할 것이다. 라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없이는 김문수 후보가 못 이겼을 거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전주 주위에 많은 당원들 만나봤습니다. 아마 단일화 과정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단일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 대의원들 당원들의 투표가 몰렸더라고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되면 마음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은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과정 없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단일화가 경선 조건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었다?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특히 이제 저런 경우에는 측근들이 많이 부추깁니다. 본인보다는 측근들이 왜 단일화가 돼서 만약에 본인들의 입장이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본인들은 설차를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아닙니다.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치판에 있었던 경험으로는요. 특히 이제 아마도 각종 논란이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강경파는 우리가 단독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쉽게 단일화 협의에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발언 가운데서 인터뷰에서 마지막 발언 넓게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넓게 한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단일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당에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응하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선 후보죠. 전 총리가 응하겠습니까? 아, 결국 11일 기한을 넘겨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넓기라는 의미가 상당히 되게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단은 단일화에 관련해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놔야 됩니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예. 그래서 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반동입니다. 저건. 반동이다. 그럼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전 단일화가 또 너무 원만하게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한 명이 내려놓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단일화 효과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단일화를 하면서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통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명확히 토론을 거치면서 단일화 과정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치열한 단일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중앙일보 일면에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에게 여기가 한독수 당이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한독수 당이냐? 저는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돌변할 줄 알았다. 아니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4월 30일에 그 국민의힘 경선 결선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부터 뭐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거냐, 단일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때 김문수 후보의 답이 늦지 않게 단일화하겠다 했습니다. 늦지 않게. 늦지 않게. 김문수 후보가 1996년에 국회에 등원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걸로부터만 계산해도 올해가 정치 30년째입니다.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늦지 않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미 그때 본인의 의중이 있었던 거예요. 즉 경선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돌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의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를 빨리 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네. 다만 그 전에 뭐 김덕수 이런 레토릭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일종의 오인을 한 것이죠. 제가 그러면은 약간 뭐 김덕수로 하는 것은 본심과 달랐다? 송 변호사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지지 기반이 한덕수 후보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적 수사를 구사한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야, 그러면 단일화를 보고 찍은 아까 당원들에 대한 반동이다 안영환 의원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 날짜를 좀 한번 보시죠.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이 늦지 않게 하다가는 다 안 될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차 시한은 7일이에요. 오늘 5일이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지금 7일 뭐 얼마 안 남았어요. 7일까지는 단일화가 합의가 돼야 정당 선거 홍보물이 제약하는데 저건 물 건너 갔다라는 기류가 좀 있고요. 2차 시한이 지금 11일인데 저거는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저때까지도 단일 합의가 안 되면 한덕수 후보가 설사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뭐 당명, 당 후보, 당 기호, 당 돈 이런 것도 뭐 쓰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25일이 투표용지 인쇄인데 저때까지 끈다라는 건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뜻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25일 전에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는데 이러면 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자, 한덕수 총리 측에선 아니 이거 11일 이전엔 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 측에선 시간을 정하지 맙시다. 이게 기류가 달라요. 김덕수 얘기 꺼냈던 때랑 기류가 상당히 다른데 특히나 이 뭐 당 내부 관련돼서 조기현 변호사님 단일화를 해야 된다 빨리라고 했었던 게 우리 도지구 출신의 이양수 사무총장인데 이양수 사무총장을 잘랐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당에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후임자가 뭐 이렇게 하는 원만한 과정이 아니라 이 전격적인 해임을 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확정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권한 행사이긴 한데, 사무총장 자리가 좀 민감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이상한 경선 상황상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다. 예.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25일까지 가는 일정은 아예 가능성을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가 대략 비슷하게 삼자 구도처럼 돼 있어서 2위, 3위 후보인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될 경우에 1위 후보와의 경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거고, 특히 한덕수 대항 이 후보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아까 사진에도 비치던데 당이 없잖아요. 무소속 후보로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정을 보면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를 통해서 룰을 정해서 어떤 방식을 통한 합의하는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단일화가 결정될 것 같지 않다.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분들의 배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금 다 관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여론에 큰 추이 변화가 없으면 결국에 그 안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당장의 대선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당권, 이런 역학관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중요한 판에 사심이 끼었다. 그렇게 정치인들 그렇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사가 끼면 안 되는데, 사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국면을 작동하는 힘들이 여러 가지 중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에는 11일 이전까지 되지 않으면 이제 단일화는 뭐 물 건너가는 거다. 그렇죠. 한덕수 후보가 지지 표명하고 사퇴하는 방식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그렇군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 또 그 국면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데 있어서는 당내에 단일화 여론이 작동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론에서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또 단일화를 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냥 그렇게 쭉 11일을 기한으로 보면서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뭐 원만한 협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야, 그러면 사실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돌풍이 대단했잖아요. 이 최종 득표율도 상당했고 한동훈 후보를 찍고 싶었지만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당원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11일 시간을 끌자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당내의 민심도 굉장히 요동칠 것 같은데요.